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살면서 실수를 줄이는 처세술 3가지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이 나이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이 많은데 철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반대로 애늙은이라고 하죠. 왜 어린 나이에 산전수전 다 겪고 세상을 다 알아버린 사람도 가끔 만날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어떤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이제 알아나간다는 건데, 그렇게 경험해서 뭐 깨지고 다치고 실패하면서 아는 것은 정말 비싸게 대가를 치르고 아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 없어도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바로 우리가 책 보고 좋은 강연 듣고 그걸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어떤 관심과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아주 좋은 거죠. 경험해 보지 않고 미리 아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도 아주 가성비가 좋은 수업을 한번 해보기로 해요. 인간관계에서 뒤통수 맞거나 뭐 함정에 빠지거나 내가 대단히 손해보는 일을 미리 예방하는, 그러니까 나의 지혜로운 어떤 처세술은 어떤 걸까?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것을 다 보여주지 않아야 해요. 한마디로 내 패를 다 보여주지 말란 얘기예요. 이제 가족들이나 친구 만나서 무슨 이제 막 카드 치시는 분들이 있고 막 고스톱 이런 거 막 명절날 막 치고 이런 때조차 내 패에 대해서 막 헷갈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있는 척, 없는 척, 뭐 상대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게임에서도 그러는 판에 왜 리얼, 현실 버전에서 자기 패를 아무 생각 없이 남한테 다 보여주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들 다 집값 걱정하고 있는데 역시 강남 불패야 막 이러면서 뭐 금리 올라도 안 팔고 버티길 잘했지, 안 떨어져, 얼마가 더 올랐어 이러면서 막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왜 대체 회사에 와서 하냐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런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만한 어떤 그런 소지가 있는 이야기들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나 자신한테 도움이 안 돼요. 특히 직장 상사가 후배한테 밥 사주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박탈감 줄 수 있어요. 더 나쁜 건 후배가 별로 이제 경제 형편이 좋지 않은 직장 상사 앞에서 어떤 이제 그런 자랑, 막 돈 자랑, 뭐 주식 해갖고 뭐 돈 번 자랑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야말로 주책이죠, 주책. 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지 않는 상황 중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직장 상사한테 인정받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오바되면 그게 화살이 돼서 자기한테 이제 독화살이 돼서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걸 팀장이 알고 있어요. 근데 요새 내가 또 중국어에 꽂힌 거예요. 그것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중국어도 지금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팀장한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내가 하는 일도 벅차고, 그리고 중국어 지금 몇 개월밖에 안 했는데 뭐 중국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그 몇 개월 해도 열심히 했는데도 비즈니스 중국어 아주 멀은 거죠. 그럼 입 다물고 있는 게 맞죠. 워낙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이제 그야말로 일도 많이 받아서 허덕거리는데 어설프게 이제 뭐 그런 중국어를 막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얘기해가지고 이거 김대리 이것도 한번 뭐 중국어 요새 한다고 그랬지? 뭐 이것도 한번 좀 해보지. 이러면서 이제 떠맡으면 이제 자기 함정 자기가 판 거죠. 회사에서는 정말 잘하는 거, 내가 이걸로 딱 승부를 볼 수가 있다, 굉장히 경쟁력 있다, 이걸로는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되는데 숨겨서 나만의 필살기를 만들고 있는 거 보험으로 남겨두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딱 터트린 무기가 있는 사람하고 그냥 있는 대로 막 떠벌리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수준 차이가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들리는 것을 다 믿지는 않는다. 들었다고 다 믿지 마세요. 이건 이제 방심하면 바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리는 거, 특히 부정적인 이야기, 나를 속이는 이야기, 그런 것들 그럴듯하게 들리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지점을 바꿔서 내가 전배 갔어요. 같은 회사이긴 하지만 낯선 경험 여러분들도 이제 한두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막 예를 들어서 선배가 하는 얘기가, 지점장 그 사람 조심해, 아주 사람 좋은 척 하면서 뒤에서 뒤통수 치는데 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아주 나쁜 평을 해요. 근데 또 다른 선배, 모르면 지점장님한테 물어봐,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데 워낙 무뚝뚝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친해지기 굉장히 어려워, 이랬어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누구 말을 믿고 내가 움직여야 지점장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정답은요, 아무 말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사람 말을. 이렇게 질문하실 분 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원칙은요, 어떤 제3자에 대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평가, 이런 걸 그대로 듣고 그대로 그 사람을 향해서 프레임을 적용했다가는 실수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내가 직접 보고 그 사람을 겪어보고 내가 드는 생각, 왜 남이 타인에 대해서 한 이야기는 다 믿지 않는다. 이런 어떤 원칙을 지키고 있어야 본의 아니게 남에게 실수하게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다른 쪽 선배하고 이제 루머가 떠돌았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친구한테, 후배한테 나는 상관없는데 네가 상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후배가 저도 상관없어요. 남이 모르고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는 얘기 일일이 대응하는 거 유치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당찬 후배는 처음 봤어요.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기 쉽지 않죠. 귀에 들리는 것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원칙, 그 친구는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들리는 것을 다 믿거나 일일이 반응하지는 않는다. 들리는 것으로 프레임을 만들지 않는다. 이거 이제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말하는 것을 슬기롭게 제한하는 거예요. 사람 차별하는 건 나쁘지만 차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는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유형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의 범위를 제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힘든 일이 있어요. 내 직장 상사의 갈등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다른 팀 선배한테 털어놨어요. 그런데 얼마 후부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소문난 거죠. 김대리가 팀장이랑 사이가 안 좋다더라. 김대리가 팀장 뒤에서 씹고 다닌다더라.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선배한테밖에 얘기 안 했는데 선배한테 따진 거예요. 왜 그 이야기 했냐고 막 화를 냈더니 그냥 말하다 보니 그냥 나왔어. 그런 얘기가 일부러 한 얘기도 아닌데 걔네들이 소문을 걔네들이 나쁜 거지 왜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선배가 얘기했다면 그 선배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말을 옮길 만한 그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말을 제한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내가 잘못한 거죠. 남의 힘든 얘기를 듣는 사람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던지 귀찮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전하든지 뭐 셋 중에 하나예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내 약점을 얘기하는 거, 내 무덤 내가 파는 겁니다. 말해야 할 범위를 슬기롭게 제한하세요. 내 약점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하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더 좋고요. 또 어떤 제한이 있어요? 내 미래에 대해서 뭔가 이제 도전에 관해서 이야기할 거면 대단히 자기 개발에 열심이고 그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로 제한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자기 발전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한테 말하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돼. 시간 낭비야. 그 돈 차라리 주식하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자기도 안 해보고 도움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면서 내가 그 말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차단하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직장 상사한테 선입견 줄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게 직장 상사와의 대화 범위예요. 내 직장 상사한테는 나에 대한 선입견 줄 수 있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 이거 원칙인 거죠. 이제 나를 평가하고 나한테 오더할 사람한테 쓸데없는 선입견을 주면 결국 나만 손해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팠다던가 이런 이제 과거 병력, 내 병력이나 또 가족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다거나 아니면 관계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 예전 회사에서 내 공금 횡령에 누명을 쓴 적이 있어서 그때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른다던가 뭐 이런 얘기, 이런 거 다 선입견을 만드는 얘기들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아팠다더니 확실히 건강이 안 좋으니 일이 추진력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혹시 저 친구 거래처랑 무슨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을까? 의심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사서 의심을 사는 거죠. 내가. 직장 상사한테 선입견을 줄 말은 여러분 철저하게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이제 살면서 실수를 줄이는 처세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함정은 다 피하셔서 늘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런 일상을 살아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유세민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